네, 2021년 5월 6일 이정훈입니다. 한국 외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미국 체면 때문에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줬다. 부제는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반일 반미 때문에 문재인 정권 국익을 상실하고 있다. 도하 언론이 보도했죠. 현지 시각으로 5월 5일 영국에서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모데키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네. 작년 9월인가요? 일본에서 스가 내각이 출범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장관이 만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이 모데키 일본 외무상은 의례적인 우리 측 전화 통화에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만나줬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색하죠. 뭐 악수하는 사진도 아니고. 악수하는 사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색한 사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왜 이랬느냐. 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3국.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두 장관이 따로 악수할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우리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G7 장관 회의에 가서 타국 외무장관을 만나는 건 사전에 다 공개했었어요. 다 장관 일정은 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모태기 일본 외무상을 만나는 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측 외무상을 만나는 게 불투명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일본의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사전에 공개한 거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난센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한국 외무장관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 거는 일본 측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 만나려고 했던 일본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후 우리 측을 만나줬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일 외교장관은 5월 4일 열린 G7 장관 확대회의 업무 만찬에서도 잠시 만났었어요. 그 만찬에서 만나는 건 뭐 어떡합니까? 뭐 지나가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사전에 5월 5일 한일 외교장관 만나는 것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공개를 못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5월 5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양측은 한일 간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사진을 찍자라고 사전에 합의했을 겁니다. 근데 일본 측이 이걸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본 측은 한국을 함부로 만나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고 한국을 거칠게 다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외교정상회담 후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거는 미국이 주선했다는 뜻이죠. 한국이 일본 외무상과 만나는 걸 좀 하게 해줘라고 한 걸 미국 측이 수용했다는 뜻이죠. 제 질문입니다. 제가 쭉 직접 취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가정으로 설명했지만 제가 상당히 사실로 확신을 하는데 왜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요 포인트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분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는데 뭐 특별히 20분간에 통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얘기했으면 통역이 없어도 되는데 영어는 서로 불편할 테니까 통역이 없겠죠. 그러면 각자 얘기하는 거 통역 넣으면 10분으로 줄어들고 각자 시간 반 나누면 5분. 5분도 사실은 빼버리죠. 안 되죠. 의례적인 인사하는 거 포함하면. 그럼 뭐 얘기할 시간 없다는 뜻입니다. 양측이 교환한 의견이 뭔가 밝힌 걸 보니까 양국의 공통 관심사가 이제 북핵 문제, 그다음에 갈등 현안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자 문제 배상, 일본 기업의 개별 배상, 그다음에 위안부 배상 문제 계속 시끄러운 거 이거.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일본 측은 자기네 입장만 밝혔어요. 배상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으니 그 후에 나온 한국 대법원의
징용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한국이 그런 거고. 그 해법은 그 문제 어떻게 풀고 싶으면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고 우리가 봐서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노하겠다는 거고.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한국과도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측은 일본 측이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참,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과거사 문제 너무 지겹게 얘기합니다. 저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측에서 말하는 과거사가 에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맨날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요, 헛소리입니다. 제가 일본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러시아가 동해에다가 자기네 그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적도 있었고, 그때도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까운,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터졌을 때도 부산 시민들을 그냥 살았거든요. 오염수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농도가 적은 거 방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떠드니까. 진짜 원자력 전문가들은 코웃음 치는 거, 이거 우리 외교부 장관이 왜 자꾸 떠듭니까? 아이, 한심하지. 또 그리고 나서는 북핵 문제에서는 일본과 협력하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두 장관 만나면 각자 얘기하고 통역하고 평행선이었다는 인데, 이 회담이 끝난 후 정의용 장관은 자랑했습니다. 좋은 대화를 했다. 우리 외교부는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으며 양국 간 의사소통을 본격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두 가지는 각자 얘기하고 하나만 합의한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대화로 치장하는 거죠, 우리 측은. 왜 반일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은 한일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가? 요거를 포인트로, 두 번째 포인트로 봐달라는 겁니다. 일본 측은 뭐라 그랬느냐? 모태기 외상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등 도하신문은 한일 외교회담에 일본 정부의 입장은 냉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당국자는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 것은 미국의 뜻에 따른 것으로 모태기 외무상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다 라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냥 만나준 거다. 한국이 징용호 문제 니들이 알아서 풀고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테니까 니들이 떠들던 말던 IAEA가 오케이 하면 그럴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기 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거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걸 합의해 줘도 되는가라고 의심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비핵화로 가야 되는지 저는 의문점입니다. 북한 비핵화라고 딱 한정을 짓고 그게 허용되지 않으면 한국도 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대해서 주장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굉장히 유약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 북한하고 좀 회담하겠다는 쪽으로 나왔죠. 거기에 3국이 긴밀히 협의한다. 즉 북핵 문제는 미국이 주도한다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대북 공전을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걸 확실히 했습니다. 근데 한미일 외교회담이 있기 전 우리나라 언론은 한국은 한일 양자회담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일 간의 공수가 역전됐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5월 4일 우리 정의용 장관은 미국 외교부 장관하고 잠깐 만났는데 한미일 외교장관을 한 다음에 양자회담, 한일 간의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일본은 아무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모태기 장관의 일정이 너무 많다면 확답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 5일 만나준 거죠. 미국의 주선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일본 측에서 밝혔듯이. 그러면 왜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수용해서 모태기 외상 보고 정의용 장관을 만나게 해줬을까? 왜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받아줬을까? 이걸 봐야죠.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백신 확보에 좀 자신을 보이고 있죠. 뭐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물량은 매우 많아요. 근데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게 문제인데, 근데 뭐 될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다음에 미국은 지난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다음날 스가 총리하고 화이자 CEO가 전화통화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필요로 하는 백신을 오는 9월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죠. 아마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미국은 그와 유사한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거. 이미 한국은 모더나, 화이자 등 미국계 백신 업체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날짜가 고정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땡겨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백스에서도 화이자 물량이 있는데 그거 빼면은요, 우리가 계약한 미국 백신은 화이자 3,300만 명분, 모더나 2천만 명분이니까 이것만 더해도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근데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한 노바백스 백신은 2천만 명이 추가로 있고, 또 얀센이 벨기에 회사인지 유럽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헷갈리긴 한데 거의 600만 명이 있으니까 뭐 화이자 것만 확보돼도 우리는 집단 면역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5월달 들어왔으니까 이달 안에 거기다 백신을 끝내니까 자국민 다 맞춘다면은 누구를 먼저 줄 거는 뭐 미국 마음대로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을 다뤄야 되니까 일본과 한국에 먼저 백신 공급하게 해가지고 백신이 부족한 북한과 중국을 코너로 몰아넣는 작전을 가겠죠. 그리고 뭘 요구할까요, 문재인 정권한테? 저는 계속해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미국이 압력 넣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글쎄, 하도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중국에 굽신굽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로 봅니다. 좀 해주시오 압력을 넣고 다른 걸 싹 빼갈 거로 봅니다.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아도요, 지금 미국은 한미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플러스의 미군을 두고 상당한 시설을 뒀기 때문에 기존 시설만 갖고도 중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을 겁니다. 쿼드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를 검토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정도만 받아내고 다른 걸 받아낼 겁니다. 그런 게 뭘까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공동 대처한다고 했으니까 유엔 제재에 걸릴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이나 남북 경협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뭘 가져갈까요?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제조업의 상당한 강국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미국 제조업은 항공, 우주 빼고 나면은 미국 제조업 별로 없어요. 다 금융으로 가 있고 뭐 농업이 세고 제조업, 항공, 우주, 미사일, 방산 빼고 나면 미국 제조업 뭐 미국이 자동차 좀 있구나. 자동차는 독일이 강하고 한국, 일본이 강하지. 미국의 제조업은 뭐가 있어요? 월마트 같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이 강하죠. 아마존 이런 거. 제조업은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하고 독일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미국도 이 새로운 4차 산업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제조업을 늘려야 되는데 아마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요구하고 그걸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받아내겠죠. 한미동맹을 강화해 주면서 그 문정권이 그거는 불안하니까 원하죠. 그러면서 문정권을 서서히 친미를 돌리겠죠. 그 문재인 정권은 뭐냐? 지금까지 반미, 반일 외쳤으니까 왼쪽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하는 꼴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실리를 챙기는 거죠. 이러한 문정권을 이건 과거 노무현 정권도 이랬거든요. 제가 그때도 제일 먼저 노무현 정권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기사를 주간동화에 쓴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반미와 반일을 안 했다면, 오히려 친미와 친일을 했다면 운동권 세력들로부터 욕은 먹고 비판은 받았겠지만 국익은 훨씬 챙겼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정권이 대표적인 게 전두환 정권이에요. 전두환 씨는 자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스가가 외국 원수로서는 제일 먼저 스가를 만났는데
바이든 만났는데 전두환은 제일 먼저 자기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쫙 챙겼죠. 일본이 우리 뒤에서 지금 우리처럼 일본이 앞에 있고 지금은 우리가 뒤에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앞에 있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전두환 씨는 많이 비판을 받았죠. 친일 세력이다. 그래갖고 이 양반이 했던 게 독립기념관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박정희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모순을 풀어냈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갖고 오고 경제 부흥할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친미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익을 많이 손해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문재인 정권의 반미 구도는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뭔가 미국에 보이지 않게 뭔가를 내놓아야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음 정권에서는 쿼드 플러스에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반일 기치를 높이 들다가 한 3년 가다 보니까 미천 떨어져서 이제는 미국한테 빌어가지고 일본 외상을 만나는 그러한 처지가 됐다는 것.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정권이 됐다는 것. 과거에 전두환이나 박정희는 국력이 훨씬 형편없었음에도 일본에 말할 수 있었는데, 당당할 수 있었는데, 이 정권은 반일을 내세워서 오히려 더 초라하게 됐다는 것. 이거는 외교의 실패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한번 따라가서 역전시키려면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쟁 나기 전까지는 외교가 국가 간의 서열을 결정짓는데 크게 실수한 겁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이 좁은 생각, 저도 반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쉽게 반일 안 합니다. 저도 튕겨보고 합니다. 저도 미운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밉다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손해보니까. 근데 왜 뭐하러 반일을 떠들어요? 뭐하러 반미를 떠들어요? 아이고, 미국 사람 뭐가 좋아요? 그래도 꾹 참고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대한민국이 바라서입니다. 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